나야. 드디어 간만에 새로운 소재거리가 생겨서 집에 와가지고 찍어. 원래도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던 주제고, 이걸 주제로 할 법도 한데 한참 잊고 있었는데, 마침 또 누가 또 잘못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, 아 이거라면 좋겠다 해서 어, 잠 안 자고 지금 늦은 시간에 지금 찍고 있는데, 큰 바퀴하고 작은 바퀴, 이제 이게 보통 뭐 요즘 말하는 29인치, 뭐 26인치, 27.5인치 이런 식의 얘는 아니고,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큰 바퀴의 일반적인 자전거랑 미니벨로 같이 작은 자전거를 놓고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. 아, 바퀴가 크면 잘 안 나가잖아요. 바퀴가 커야 빠르잖아요. 이거는 되게 다들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. 그렇지, 이런 게 있어줘야 돼. 영상에는 항상. 우리 집 개새끼가 놀랬어. 방금. 얘가 놀래가지고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이러고 있어. 자다 깼어, 내 배에서. 근데 그게 아니야.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. 이 다리가 왜 이러냐, 삼각대. 하여튼 다이소에서 뭘 사면 안 돼. 그래도 하지만 존나 싸니까 용서해줘야겠지. 근데 이게 뭐가 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냐,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줄게. 그리고 적절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. 차가 자동차였지, 자동차가 바퀴가 크면 연비가 떨어진다, 바퀴가 작으면은 연비가 좋아진다. 요걸 갖다가 자전거에다 대입해서 이해를 좀 해보면 수긍이 갈 거야. 큰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해. 그 지렛대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?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? 자전거도 보면은 이제 기어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, 뭐 작은 걸로 큰 걸 돌리고 큰 걸로 작은 걸 돌리고 뭐 그러잖아. 마찬가지의 원리가 바퀴에도 적용이 돼. 단순히 바퀴가 크면은 크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야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큰 바퀴보다는 작은 바퀴가 더 잘 나간다고 느껴. 왜 그러냐면 작은 바퀴가 이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더 적게 들거든. 바퀴가 작아짐으로써 휠이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고, 작은 바퀴를 돌리는 데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이 관성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기어비와 같은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도 그렇고, 자전거의 바퀴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. 크면 그 에너지가 많이 들고. 그래서 체력적으로 바퀴가 작은 게 이득이고,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나 약한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시내 주행에서 살살 다닐 때는 바퀴가 작은 자전거가 더 유리해. 근데 사람들이 흔히 아, 무슨 소리냐, 바퀴 큰 바퀴가 더 잘 나가지, 일정 속도 범위 이하에서는 어차피 작은 바퀴에도 변속기라는 장치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일정 속도까지는 자연스럽게 페달 회전수랑 기어를 조합을 해서 얼마든지 다 잘 나가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바퀴가 더 잘 나간다, 작은 바퀴가 더 쉽게 굴릴 수 있다는, 너는 그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. 이게 바퀴가 작으면은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. 일정 속도 이상 속도를 붙이기에는 되게 힘들어.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불리해. 바퀴가 작은 게. 바퀴가 크면은 이제 우리가 변속기 기어 활용할 때처럼 고속을 달리기에는 상대적으로
더 낫지. 일정 속도 이상을 내고자 할 때는 바퀴가 큰 게 속도를 낼 땐 유리해. 그래서 큰 바퀴가 잘 나간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,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.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단순히 큰 바퀴가 더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고속에서는 큰 바퀴가 유리하고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바퀴가 작은 게 일상의 영역에서는 더 힘이 덜 든다. 이거야. 내 다리랑 팔 그만하고 이거 봐. 이거 봐봐. 이게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가 나오면 좋아하더라. 어이구 어이구.